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세무조사, 그 중에서도 매출, 입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회사 세무조사에서 자주 보는 분야입니다. 매출 누락, 손익의 귀속, 그 다음 진행률의 적정성, 그 다음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의 적정성,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의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주로 이 8가지 안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매출 누락, 그리고 손익이 적정한 연도에 귀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 수익의 인식은 진행률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률이 적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과세 면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금액이 적정한지, 그다음 대물변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접대비 해당 여부가 있는지, 또한 부산물 매각 누락액이 있는지, 가지입금 인정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먼저 매출 누락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NTIS, PCI 시스템,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의 CTR, STR, 여러 가지 탈세 제보 등을 통해서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출을 5억 정도 누락하면 어떻게 되지? 세금만 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이 부과되므로 매출 누락은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 누락 여부, 또한 발생하지 않은 가공 경비의 계상 여부를 이러한 공유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크로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 누락입니다. 주로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매출 누락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 통장 등을 통해서 단연간에 걸쳐서 그런 누락된 매출액을 회수하여 왔다. 이것이 일시에 적발하게 되면은 과세자료 해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의 부담으로 귀착이 이루어집니다. 다음번으로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그다음 공사 계약 조건, 공사 기간, 그리고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또 건설업은 실질 자본까지 신경을 써야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손익의 귀속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입금과 송금은 그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해에 맞게 귀속을 시켜야 한다라는 원칙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손익의 귀속이 전년도, 올해, 내년도 이렇게 막 미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공사금액 10억 원짜리 공사를 계약을 했을 때 올해에는 60%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100%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60% 완성된 해에 6억 원의 매출을 인식하고 100% 완성된 해에 추가적으로 4억 원의 매출을 인식하는 이러한 방식을 진행률에 의한 수익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완성 기준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해에는 매출액을 인식하지 않고 100%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공사금액 전액을 매출액을 인식하는 방법을 완성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1년 미만의 단기 공사에 대해서는 완성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의 이런 관행을 수용하여 주기 때문에 회사가 진행 기준을 인식하였다면 진행 기준을 수용하고 완성 기준의 요건에 맞아서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면 완성 기준의 손익의 귀속을 인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시에 역시 건설업은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진행률이란 개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 공사 관련해서 예정된 원가 중에 지금까지 발생된
총 투입 원가로 진행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올해 25%, 그 다음에 60%, 내년도에 100%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매출액을 아무렇게나 30, 40, 30억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25% 완성됐으면은 25억을 매출액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35%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35억 인식, 추가적으로 40%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 40억 원을 인식하고 그 해당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공사 원가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그 올해 손익을 늘리거나 또는 내년에 손익을 줄이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진행률을 임의적으로 올리거나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하지 않은 진행률 산정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대물 변제를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물론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원도급 업체가 자금이 딸리거나 발주자가 유동성이 좋지 않는 경우 대물 변제 받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에 공사 미수금이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을 받는 대신에 물건으로 대물 변제를 받았는데 이 대물 변제 받은 재산가액이 80억이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100억 빼기 80억, 차액이 20억 원 있죠. 요 금액은 채권 포기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시에 매출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의 적정성, 즉 세금계산서 일자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그 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계약서는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하나는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기성불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면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냐? 이거는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받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것을 가리켜서 중간 지급 조건부라 하는데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나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된 때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매출자에 대해서는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지연수칙 가산세가 부담되게 되므로 건설회사의 공급 시기는 항상 주의해서 따져봐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 세무조사 매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